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주문 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배달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기본. 급기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연봉 1억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가려진 코로나 시대 라이더들이 마주한 그림자,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정규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3.3% 원청 징수세를 부과받는 특수고용직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프리랜서고요. 네, 사업자 없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요. 보통 근데 대부분의 기사분들은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주말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날이고요. 콜이 없는 평일인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출근을 해서요. 보통 이제 11시 또는 12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요.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콜이 없는 한 3시나 4시쯤에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점심 겸 저녁으로 3, 4시쯤에 한 끼 먹고, 만약에 일을 하다 정말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식당을 많이 가는데 요즘은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가기가 그런데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는 이제 편의점을 가거든요. 보통 이제 쉰다고 하면 음식을 기다리면서 쉬거나 콜이 없을 때는 오토바이 타서 콜 잡으면서 쉬고 있죠. 저희가 지금 대대적으로 라이더나 커넥터를 모집을 했는데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채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주문 건수가 좀 피크 시간에는 많이 밀리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보면 확실히 주문량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책임감 있고 본인이 좀 더 열심히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수익을 벌어가죠. 근데 고수익이 순수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지출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식비, 기름비, 보험값, 바이크값, 이제 기타 수당을 다 빼면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기타 비용으로 빠져요. 그럼 내가 월 600을 벌더라도 450만 원의 수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일평균 40건 정도를 수행하는 초보 라이더의 순수익 계산서를 볼까요? 수익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름값으로 12만 원, 앱 사용을 위한 통신비로 4만 원, 엔진 오일로 5만 원, 오토바이 보험 및 리스비 62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약 80만 원 선 이상이나 부대 비용으로 나갑니다. 실제로 거머쥐는 돈은 200만 원 남짓.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 이하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하루 근무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8시간, 1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고요. 14시간, 15시간, 많게는. 그렇게 하고 하루에도 일주일에 또 하루 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남는 거는 450만 원인데 그 450만 원도 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이나 기타 비용으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는 금액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고수익이네, 돈 되네. 사실 이번에 만약에 수익에 대한 이슈가 된 마당에 좀 더 안전이나 사고 위험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부각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한번 둘러보면 대부분 수익 얘기 아니면 사고 얘기가 많아요. 보통 나 이렇게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사실 사고가 나만 조심한다고 안 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가만히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는데도 와서 박는 경우도 있고, 쿠팡이츠나 배민 커넥터 같은 경우에도 자격 조건만 되면 다 지원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면허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자전거만 있거나 이러면 지원이 다 가능한데, 반면에 그에 따른 책임은 전부 다 그 개인 이용 근로자한테 있는 거죠.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다 지원을 하셔서 사고가 나는 게 경우를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다 보면 거의 매일 봐요. 한 2-3건의 사고는 매일 볼 정도로 그런 간단한 접촉 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이 몇 번씩 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회사 내부에서는 유상 운송 종합 보험을 필수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츠나 이런 플랫폼들은 따로 보험에 제약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그냥 공고 사항으로 보험만 있으면 뭐 아무 보험이든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대부분의 기사분들은 종합보험을 넣고 타고 있진 않으세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소속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주행 중에 이렇게 콜을 잡아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핸드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위험이 많이 노출돼서 보통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은 쉽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내가 현금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벌금을 내고 뭐 기타 합의를 하든지 이런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서울,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 소속 라이더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도권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지방의 사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역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개인 사업자고 개인 노동자인데, 그 어떤 업체를 다 보더라도 거의 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잡고 알아서 돈 벌면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특히 지역 대행에서는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서 정해진 업체들을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존속성이 없을 수는 없고 강제 배차는 당연히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업체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한 편이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일을 좀 오래 했던 이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12시간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콜을 탄 게 거의 강제 배차, 거의 휴게 시간은 거의 없었고요. 밥 먹다가도 강제 배차를 받아갖고 급하게 먹고 뭐 식사 시간이 거의 뭐 15분 안에 다 끝날 정도였으니까요. 평상시에 30% 이상 더 이제 콜수가 늘어나신다고 보시면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프로그램을 켜둔 채로 잡을 수 있는 콜을 잡으면서 식사를 할 정도였어요. 이제 수도권에서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전혀 콜이 안 빠지고 이럴 때는 배달 요금을 이제 일부러 더 측정을 더 높이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 이쪽에서는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정해진 인원으로 저희랑 계약된 그 업체의 콜은 전부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뭐 태풍이 오든 눈비가 오든 더 위험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그런 프로모션이 붙음으로써 오히려 더 라이더들에게 위험을 떠맡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는 조금은 자제해가면서 일을 하고 싶은 라이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오로지 그냥 돈으로만 이렇게 하려는 거 보면은 솔직히 조금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이제 좀 이용하려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때 그 기사를 저도 봤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뭐 쿠팡이든가 배민라이든가 그 프로모션 이걸로 해서 하루 돈을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프로모션이라는 이런 그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콜당 해봐야 2,700원에서 뭐 3,000 몇백 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하루에 몇백 번을 타야 될지도 모르고,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한 달에 800만 원씩 벌어야지 1억 조금 안 되게 버는 건데, 좀 오바라고 해야 되나? 하루에 12시간도 아니고 15시간, 16시간 이상씩 일을 하셔야지, 그리고 쉬지도 않고 1년 내내 하셔야지 그만큼 벌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벌어요. 그거는 수입 인증을 통해서 광고하고 언론사가 사실상 광고해 준 거죠. 그래서 모집한 다음에는 싼 값에 서비스를 빠르게 배달하겠죠. 라이더가 많으니까. 문제되고 있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일시적이고 서울에서만 벌어지는 상황이었고, 지역에서는 2,000 몇백 원까지 내려가잖아요.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그 2,500원 정도 해버리면 라이더들 7개, 8개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최소 단가를 정하자는 주장인 거고, 그러면 라이더들을 일하게 하려면 프로모션을 붙이니까 태풍이나 이럴 때 그거는 이제 너무 또 위험하게 되니까 기본 배달료를 올리고 프로모션의 변동성을 줄이자는 의미가
보험은 세 가지고요. 가족용이 있고, 무상보험이 있고, 유상보험이 있어요. 가족용은 레저 국내 발휘할 때 쓰는 거고, 무상은 예. 음식 가게가 고용을 해서 오토바이를 이제 직원한테 대여해줄 때 네. 치킨집 이런 데서 쓰는 거고요. 유상운송보험이 이제 개인이 이제 영업 활동할 때 들어야 되는 보험이에요. 종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종합이라고 하면은 네. 자차 자기 신체도 다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라이더들이 얘기하는 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까봐 들어야 하는 보험을,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이 자차 수리 공제라고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일하게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수리비가 나왔을 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영업 번호판이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바로 진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배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이나 뭐 스쿠터 또는 운송수단만 있으면 바로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수익에만 너무 집중되고 이슈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뛰어들거든요. 뭐 20살, 21살, 뭐 심지어 19살, 18살 이런 친구들까지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가 이제 보험을 못 넣고 타요. 예를 들어서 뭐 헬멧을 안 쓰거나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런 안전 불감증이랑 또 이제 진입 장벽이 너무 쉽다는 이유로 일반인들도 무턱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그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지원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넘어지면서 한번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뭐 수술비라든가 이런 게 제 돈으로 다 해결했었는데 한 6개월 가량 일도 못하고 뭐 또 몇백만 원 되는 돈이 나가고 하면서 엄청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산재 부분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고용보험 같은 거, 사대보험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조속히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노동자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 2년간 배달 산재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년 산재의 사망 원인 1위 또한 바로 배달이었습니다. 거리엔 오늘도 많은 이들이 서툴게 오토바이를 몰고 있습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일 수 없는 플랫폼 안의 노동자들. 배달이 상식이자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라이더들이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을지, 우리의 배달 문화가 어떻게 지속 가능해질 수 있을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